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단열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로 빠르게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단열 변화라는 게 뭔지부터 좀 갈 거예요. 단열 변화라는 건 뭐냐면 요게 키워드입니다. 주변과 열교환이 없이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팽창 또는 압축하는 걸 얘기한다. 그거를 우리가 단열 팽창 또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들을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자, 공기들이 있는데 이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상에 있는 기압과 그 다음에 이 위쪽 상공의 기압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지상 기압이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얘는 낮아요. 즉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얘는 크고 지상에선 크고 위로 가면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보고자 하는, 올라가고자 하는 이 공기덩어리 자체가 아래에 있을 때는 주변에 힘을 많이 받았겠지만 위로 가면 힘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림에도 있네요. 자, 그럼 반대로 이랬던 공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그럼 당연히 압축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단열 팽창, 오른쪽에 있는 걸 단열 압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가 왜 이런 식이냐 할 때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출입되는 열량은 이제 내부 에너지와 얘 더하기 외부의 한일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뭐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면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아, 이 내부 에너지, 내가 보고자 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공기 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럼 걔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걔의 온도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러면 외부의 한일은 뭐냐면 이제 정적 비율, 정합 비율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얘 자체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일을 할 건가 아닐 건가. 그럼 주변에서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일을 못 한다고 봐요. 근데 얘가 주변에서 누르는 게 없으면 부피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일을 한 거예요. 커지려고. 그래서 부피에 비례하는 값으로 본다. 그랬을 때 단열 변화에서는 이 출입되는 열량을 0으로 둔다. 왜냐하면 외부와 열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0이라고 둬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뒀을 때 0으로 일정하게 둔다. 그랬을 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외부 한일이 어떻게 되냐. 자, 팽창의 경우 볼게요. 상승합니다. 그럼 상승하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죠. 즉 얘가 외부의 한일이 상승할 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0을 맞춰줘야 되죠. 그럼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죠? 감소해야겠죠.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에요. 반대로 얘가 하강을 합니다. 자, 얘는 상승의 개념이었고 이거는 하강의 개념일 때 이번에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해. 그러면 그만큼 0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온도가 올라가야겠죠.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냐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 즉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공기덩어리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거라. 그럼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응결을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요. 하강을 해요. 그래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응결을 할 수가 없구나. 응결을 못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김을 불 때 우리가 하 할 때랑 호 할 때랑 다르다라는 거죠. 하 하면 우리가 추운 날 하 하잖아요. 왜 하 할 땐 따뜻한 게 나오냐? 우리 몸속에 있는 체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즉 36.5도인 그걸로 데워져 있던 공기가 하 했을 때 나오는데, 입속에 있던 이 할 때 이 공기 부피와 그다음에 나왔을 때의 부피가 변화 차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덜 잃는 거죠. 부피 변화가 적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온도만큼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구나. 근데 후 했을 때는 왜 이게 차가운 공기가 나오냐면, 내 입속에서 눌려 있던 공기들이 후 하면서 나오는 순간 엄청나게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누르고 있던 힘이 없는 거야. 뭐해? 얘가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즉 정리를 하자면, 굳이 예시를 들어서 정리를 하자면 이 후 하고 불었을 때가 훨씬 부피 팽창이
부피 팽창이 심해진다. 부피 팽창이 심해지면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차가운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124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상승할 때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니까 응결이 일어나 그래서 구름이 됐구나 알 수 있고요. 하강할 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응결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길 수 없구나 결론인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공기가 불포화일 거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포화 상태일 거냐 이제 포화 상태일 거냐. 자, 두 종류입니다. 불포화 상태일 거냐 포화 상태일 거냐에 따라서 얘가 온도 변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둘 다 어쨌든 공기라는 건 상승을 하면은 떨어질 거예요, 온도가. 자,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상승을 하면 공기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맞아. 근데 얘가 불포화냐 포화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다르다고. 자, 그럼 불포화일 때는 얼마냐? 불포화일 때는 100m당 1도씩 떨어진다고. 물론 반대로 하강이 일어나게 된다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얼만큼씩? 불포화는 이만큼씩. 그런 걸 우리는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포화 상태일 때는 어떠냐? 뭐 생각하면 되냐면 포화라는 건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수증기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열적인 영역에서 수증기가 없는 것보다 좀 더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응결열에 따라 기온 변화량이 달라지지만 뭐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수증기 자체가 응결을 할 때 응결열이라는 걸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는 불포화 공기보다는 온도 변화가 적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증기가 좀 없는 것들보다는 수증기가 많은 것들에서 응결할 때 열을 방출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불포화 상태인 공기보다는 변화가 적다라고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포화 공기는 100m당 1.5도씩 평균적으로 하강하거나 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수분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건조 단열 변화는 100m당 1도씩, 수분 단열 변화는 100m당 0.5도씩 변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이제 공기 자체의 온도입니다. 공기 자체의 온도. 요 자체의 온도 변화라면 이제 밑에 있는 얘기, 이슬점 감률이라는 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상 뭐라고 보면 되냐면 수증기량, 수증리가 아니라 수증기량의 변화다. 수증기량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제 화면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증기량의 변화. 이게 왜냐하면 이슬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슬이 맺힐 때의 온도예요. 그럼 이슬이 언제 맺혀요?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맺힌다고요. 즉, 수증기가 지금 현재 공기 안에서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온도를 보고 싶다는 거지. 자, 잠깐만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입니다. 이슬점 온도는 말 그대로 이슬이 맺힐 때 온도인데, 여기 볼게요. 요 곡선이 포화 상태의 곡선이라고, 포화 상태의 곡선일 때, 그럼 C는 당연히 포화 상태인 거죠. 얘의 이슬점 온도는 20도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B의 얘를 예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얘의 현재 기온은 얼마냐면 30도입니다. 30도. 이건 공기의 온도예요. 얘 자체가 지금 30도인데, 얘가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하면 되냐면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의 온도를 줄이면 됩니다. 맞나요? 그랬을 때 우리 이슬점 온도라고 하는 건 얘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얘가 온도가 줄어서 이 포화 옥선을 만나게 됐을 때 되는 이 온도, 요거를 이슬점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증기량하고 똑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불포화 공기에서는 그래서 0.2도씩 변하고요. 포화 상태일 때는 어차피 수증기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0.5도씩 변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해라기보단 지금 거의 암기 수준에 가깝죠. 연력학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여기에 있는 공기의 변화와 다르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슬점 온도는 불포화 상태에서 0.2도, 포화 상태에서는 수분 단열과 같은 0.5도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불포화 공기일 때는 공기 덩어리 자체의 온도 변화는 1도씩 변하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증기의 변화는 0.2도씩, 수증기 응결 온도의 변화는 0.2도씩이구나.
그러니까 두 종류를 생각하면 돼. 공기 자체가 변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수증기량이 응결이 되기 위해서 변하는 것. 요게 이렇게 변한다. 포화 공기일 때는 똑같다. 0.5도씩 둘 다 변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림으로 굳이 먼저 표현을 할게요. 100m당 1도씩 하는 건조 단열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울기가 좀 더 누워 있을 거고요. 스빌 단열선은 조금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상승 응결 고도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상승 응결 고도 중요합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높이라는 게 정의인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구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응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가 포화로 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포화였던 게 포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 자체의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지는, 이게 뭐냐면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지는 그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 B지점, 아마 여기 제 얼굴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A가 25도고요.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뭐 이슬점 온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슬점 온도가 이 기온과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불포화라고 둘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 불포화 상태라는 건 뭐냐면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지 않은 상태. 포화라는 상태는 뭐냐면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은 상태. 이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좀 더 쉬워요. 근데 이랬을 때, 불포화 상태일 때에 우리가 기온이 변하는 것과 이슬점이 변하는 건 달라요. 기온은 1도씩 변했고요. 이슬점 0.2도씩 변해요. 그럼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프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100m당 1도씩 이렇게 떨어질 때 이슬점 온도는 100m당 0.2도씩 떨어질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생겨. 이때 이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이게 상승 응결 고도야. 알겠나요? 네, 글씨가 좀 개판이라 미안한데 이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무슨 상태가 되냐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화 상태가 되니까 기울기가 다시 한번 바뀌죠? 어떻게? 수분 단열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밖에서 올라가요. 주변 기온보다 얘가 만약에 온도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높아요. 주변 기온은 요 정도 고도에서 요만큼인데 내가 보고자 하는 공기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얘가 얘보다 높으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C점에 도달해요. 주변 기온과 같아져요. 그럼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구름 생성 종료입니다. 구름 생성 종료. 무슨 얘기냐면 상승결 고도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구름이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가 시작을 해서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주변 기온과 이렇게 똑같은 곳을 만나게 된다. 그럼 여기서 구름 생성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류가 아니라 종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결과적으로 요 상태가 뭐냐면 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요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구름 두께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상승응결 고도 정의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네, 너무 빠르면 좀 천천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T에서 기울기가 100m당 1도씩 빠지는 걸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그거를 이슬점 온도에서 100m당 0.1도씩 어느 정도 고도에 갔을 때를 갈 거냐를 같다라고 놨을 때 정리하면 요식입니다. 그래서 요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125 곱하기 기온 빼기 이슬점 온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예시가 보이지만, 네, 예시가 보이시겠지만 30도일 때 그리고 이슬점 온도가 26도일 때 라고 하면은 이 식을 그대로 쓸게요. 이때 상승 고도가 얼마냐 라고 보면 125에서 30 빼기 26 미터라는 거죠. 그러면 125 곱하기 얘 빼면 4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500이 나올 겁니다. 500m.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팬 현상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밑줄 친 요거예요. 따라서 산을 넘어온 공기는 산을 넘기 전과 비교하면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불포화 공기가 높은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걸 우린 팬현상이라고 한다. 그럼 팬현상이라는 게 일어났다라는 건 일단 뭐가 필요해? 산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공기가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예시를 한번 봐야겠죠. 이겁니다. 자, 산을 탈 거예요. 밑에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여기를 잘 들으세요. 산을 처음 넘어갈 건데 처음에 A, 지면에 도달했을 때 기온이 이거였대요. 그 얘의 이슬점 온도가 이거였대요. 이 둘의 차가 얼마예요? 한 4도씨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뭐부터 상상할 수 있냐면 4도씨 차이나 그러면 상승 응결 고도가 얼마냐. 상승 응결 고도가 얼마? 125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500m구나 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놓고 이 그림을 보니까 B 지점부터 지금 구름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즉 뭐냐? 여기가 얼마? 5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B 지점이 상승 응결 고도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부터 구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어디까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나머지 요 높이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게 구름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구름의 두께가 될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500에서 500 빼면 1000이겠죠 뭐. 그죠? 요거 그래 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얘가 단열 팽창이 안 일어나서 구름은 더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산을 넘어가는 거죠. 내려갑니다. 자, 요 부분은 상승하는 거였죠. 즉 단열 뭐가 일어나? 팽창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반대편 내려오죠.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럼 이거를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온도를 빼야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요걸 캐치를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변화를 간단하게 한 번씩 보자는 거죠. A에서 B까지는 상승 응결 고도 전까지 요 단계는 뭐예요? 불포화 상태예요. 즉 여기는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뭘 따라가야 돼? 건조 단열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 써준 거야. A에서 B는 건조 단열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점점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지고 있을 테니까 상대적인 습도는 상승을 하겠죠. 상대 습도라는 건 기온분의 이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곱하기 100 그거고요. 절대 습도라는 건 그냥 절대적인 수증기 양이에요. 그래서 수증기 양은 우리 이슬점 온도가 100m당 0.2도씩 떨어지니까 점점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A, B는 불포화 상태고 건조 단열을 따라간다는 게 중요해. 그 상태로 가서 B에서부터 C까지 뭐가 돼? 포화 상태죠. 여기는 포화구나. 그러면 뭐가 일어나? 습윤 단열 감율이 일어나는 거구나. 요걸 기억해야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C 이후로는 구름이 없어. 즉 구름이 없다라는 건 우린 건조해. 다시 불포화를 얘기하는 거야. 불포화니까 뭘 따라가? 건조 단열을 따라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구나. 요 얘기를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이제 제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서 오늘 끝내보죠. 요게 이제 최종인데, 자, 15도 빼기 11도. 여기 요거죠. 왜 빼요? 상승 응결고도 다시 구해보자고. 요게 상승 응결고도잖아. 여기 구름이 생기는 거. 자, 그러면 15도 빼기 11도 하니까 4가 나오죠? 4 곱하기 125면 얘가 500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500m. 그럼 나머지 B에서부터 C까지 요 높이가 그림상으로는 좀 짧아 보이지만 얘가 1000m가 되겠구나. 요거죠. 됐나요? 자, 그걸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A에서 B까지 아까 뭐라 그랬죠? 건조 단열이라고 했죠. 건조 단열이니까 이 기온은 100m당 1도씩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갈게요. 여기 500 써주고 여기도 500m겠죠? 자, 100m당 1도씩이니까 500m면 얼마? 5도가 떨어졌겠죠. 10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거예요. 자, B에서 C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단계는? 구름이 있으니까 얘는 습윤이구나. 습윤이구나. 그러면 100m당 0.5도. 여기 써드릴게요. 100m당 얘는 1도씩, 얘는 100m당 0.5도씩 변하는 거야. 근데 상승하는 거니까 빼줘야지. 자, 100m, 1000m를 갈 겁니다. 100m당 0.5니까 1000m면 5도가 떨어졌겠네요.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C에서 D로 갈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뭐예요? 건조구나. 얘는 100m당 1도씩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야 돼. 근데 몇 미터 갈 거야? 우리 1500m 갈 거야. 1500m. 정상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갈 거니까. 그럼 1500m니까 얼마? 15도가 늘어야겠네요. 20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도 써줄까요? 높이도? 여기가 이제 1500. 요 둘 차이가 1000.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0. 이렇게 되는. 이슬점 변화 볼게요. 얘는 사실은 계산을 해도 돼요. 11도짜리가 500m 갈 거야. 그럼 0.2 곱하기 5 하면 1도가 돼요. 그래서 10이라고 해도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B 지점이 이미 뭐야? 상승 응결 고도니까 얘 이미 포화 시작이죠. 포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온과 이슬점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그럼 10. 그러면 C는 계산 안 해도 돼. 얘 5야, 똑같이. 됐니? 5. 여기 안 보일까봐 제가 이쪽 끝에다 쓸게요. 제 얼굴이 가리고 있을 것 같아서 5. 자, 그러면 이 5도짜리가 C에서 D, 뭐야? 건조 단열 100m당 1도씨지만 얘 이슬점이니까 100m당 0.2도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0.2 곱하기 15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 3도가 되니까 8이 되는 거예요. 8.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럼 결과적인 걸 볼까요? 결과적인 걸 보면 처음 시작이 15도와 11도였죠? 근데 끝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얼마야? 20도와 8도야. 그러면 기온은 증가했죠? 고온이 됐네요. 이슬점은 떨어졌죠? 수증기가 줄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건조해졌네요. 그래서 고온 건조해졌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열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상승을 할 건지 하강을 할 건지를 통해서 얘 온도를 뺄 건가 더 할 건가를 일단 찾으세요. 그걸 찾고 그럼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얘가 불포화 상태로 가는 건지 포화 상태로 가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만약 불포화라고 한다면 건조 단열로 100m당 1도씩, 그 다음에 이슬점은 100m당 0.2도씩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포화 상태라고 한다면 뭐 이슬점이랑 기온 다 상관없이 100m당 0.5도씩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하세요. 안녕.